이번 시간에는 2.3절에서는 지금까지 2장에서 우리가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미뤄왔던 그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는 static이라는 키워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public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나중에 설명하겠다 하고 미뤄왔는데,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가 아마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클래스는 타입이다, 클래스는 설계도다, 클래스는 실체가 아니다, 이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냥 설계도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고,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 안에는 어떤 클래스 안에는 데이터 멤버와 또 어떤 메서드, 이렇게 어떤 함수, 데이터 멤버와 함수가 어떤 클래스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이 데이터 멤버든 이 메서드든 이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상태로는 이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X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 함수 f를 호출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건 없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new 명령어로 이 A 타입의 어떤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p.x에다가 뭐 100을 쓰거나 아니면 p.fx를 f를 이렇게 호출을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new 명령어로 생성된 객체 안에 이런 변수나 메서드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것은 허상이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가장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얘기에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태틱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래스 안에 데이터 멤버나 혹은 메서드를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순간, 이 멤버는 클래스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오히려 객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스태틱이 아닌 난스태틱,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멤버들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는데, 이 클래스에는 두 개의 데이터 멤버 S와 T가 있는데, 지금 S는 스태틱이고 T는 난스태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멤버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서드 print1과 print2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print1은 스태틱이고 print2는 스태틱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클래스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t라든가 이 print2는 제가 일부러 이제 희미하게 써놨는데, 그 의미는 이건 사실은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설계도일 뿐이지 실제로 여기 변수 t가 존재하거나 실제로 우리가 이 print2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희미하게 써놓은 거고. 그러면 이 t와 print2는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가 new 명령어로 이 테스트 타입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이 객체 안에 t라는 변수와 또 print2라는 메서드가 존재해서,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1.t에다가 뭐 100을 저장하고 테스트 1.print2를 호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객체를 우리가 test2라고 한다면, 이 새로 만들어진 이 객체 안에도 또 t라는 변수와 print2라는 메서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객체를 두 개 만들면 t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객체마다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멤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non-static 멤버라면, 스태틱 멤버는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S라는 변수는 이 클래스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객체 안에는 이 S라는 멤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print1도 스태틱 메서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계속 이 클래스라는 건 설계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이게 설계도라는 말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이 실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그림일 뿐이지 실물이 아니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스태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설계도 안에서 그게 이제 실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집의 설계도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보통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문짝 하나가 만약에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문짝은 실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이상한 설명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멤버다 이렇게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non static 멤버는 객체 멤버다, 오브젝트 멤버다. 그러니까 객체 안에 존재한다는 거고, static 멤버는 클래스 안에 존재하니까 클래스 멤버다. 그러니까 non static 멤버의 경우에는 내가 객체를 두 개 만들면 t가 이렇게 두 개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t와 그러니까 객체 테스트 1 안에 있는 t와 테스트 2 안에 있는 t는 전혀 별개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t에는 100을 저장하고 이 t에는 200을 저장하고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객체마다 하나씩 있는 거고 그 각각의 객체는 따로니까. 그런데 이제 스태틱 멤버는 그냥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건데, 이 클래스라는 건 오직 하나만 있는 거죠. 그 코드 전체에서 똑같은 클래스를 우리가 두 번 타이핑해서 쓰지 않는 한은 클래스는 당연히 하나만 있고, 따라서 이 스태틱 변수 s는 그냥 하나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t처럼 객체마다 하나씩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 스태틱 멤버에 대해서 배우면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면 사실은 많이 좀 헷갈려하고 또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스태틱과 관련된 모든 규칙들은 그냥 이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멤버다라는 것만 혼동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규칙들은 그냥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냥 이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혼동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멤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왔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꽤 여러 개의 그 프로그램들을 뭐 1장에서부터 작성해 왔는데, 항상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었는데, 사실은 메인 메서드는 반드시 스태틱이어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어야만 할까요? 이것은 자바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클래스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클래스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C++ 같은 언어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C++도 역시 우리가 여러 개의 클래스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클래스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변수, 어떤 클래스에도 속하지 않는 함수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실은 C++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는 어떤 클래스에도 속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클래스에도 속하면 안 되죠. 반면 자바는 다릅니다. 자바에서는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건 순수하게 클래스들의 집합이고, 클래스 외부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함수조차도 사실은 어떤 클래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코드 1, 코드 2 이런 식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메인 메서드를 넣어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설계도다라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바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프로그램은 그냥 순수하게 클래스들의 집합인데, 이 클래스라는 건 다 설계도고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클래스로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메서드도 실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메서드를 실행을 하려면 그냥 그 자체로는 실행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이 클래스의 객체를 new 명령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출발점이니까 누군가 이 메인이 속해 있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메인 자체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니까, 프로그램 시작점 이전에 또 누가 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따라서 메인이 만약에 스태틱이 아니게 되면 자바 프로그램은 통째로 그냥 허상인 거고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메인은 반드시 스태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 자, 그냥 이제 요 예를 가지고서 요 테스트 클래스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테스트라는 걸 제가 미리 타이핑을 해 두었는데, 이 테스트 안에는 두 개의 필드가 있는데 S와 T였죠. 그런데 S는 스태틱이고 T는 non 스태틱이고, 그 다음에 print1과 print2라는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 print1은 스태틱이고 print2는 non 스태틱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왜 스태틱 메서드에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non 스태틱 멤버를 액세스할 수 없는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작성했던,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 메인 함수가 속해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다 스태틱으로 만들겠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이제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뭐 폴리노미알 클래스나 이런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속해 있지 않는, 메인 함수가 없는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이 메인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스태틱으로, 이렇게 메인 함수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걸 스태틱으로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한번 지워보죠. 이 폴리스를 우리가 난 스태틱으로 만드는 순간 바로 이제 이런 라인에서 오류가 생겼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 클래스에서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코드에서 제가 이렇게 몇 줄 추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요 print1이라는 스태틱 메서드에서 원래는 이제 강의 슬라이드에는 s만 출력하는 건데 거기에 t를 출력하는 라인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류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왜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태틱 메서드에서 스태틱 멤버를, s는 지금 스태틱이죠. 스태틱 멤버를 액세스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non 스태틱 멤버를 액세스하면 오류인가? 이게 금방 코드 8에서 메인이 스태틱인데 여기서 폴리스를 스태틱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 폴리스를 non 스태틱으로 만들면 문제가 생겼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무슨 새로운 규칙이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스태틱은 클래스 멤버이고 non 스태틱은 오브젝트 멤버다 라는 것에 의해서 그냥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print1은 스태틱 메서드이니까, 그러니까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클래스 테스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S를 액세스하는 것은 S도 클래스 멤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T를 액세스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T라는 것은 오브젝트 멤버니까 이 클래스 안에는 T라는 멤버가 사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T를 액세스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T라는 것은 non 스태틱 멤버니까 이 T는 반드시 T를 액세스하려면 이 테스트 타입의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럼 그 객체 안에 T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지도 않고 T를 액세스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는 왜 되냐? 여기서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객체도 생성하지 않았는데 T를 액세스하는 게 왜 문제가 없냐? 하지만 그것은 이 print2 자체도 객체 멤버이니까 이 print2 자체는
여기에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테스트 객체를 생성해야만 실제로 이 print2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print2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게 되면 print2라는 메서드는 어차피 어떤 객체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객체 안에는 t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print2에서 액세스하는 t는 요 t라는 거죠. 요 t 이 t가 아니라 이 t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지우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이 클래스 안에 우리가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s에 100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 자체가 스태틱이고 s도 스태틱이니까 이것은 둘 다 클래스 멤버입니다. 문제가 없지만 이 t가 안 되는 건 여기에서 이 t가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이유죠. 그래서 t에 100 이렇게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print1은 되지만 print2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t나 print2를 호출하고 싶다면,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이 테스트 타입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new test 이렇게 생성을 한다면 그때는 이 test1.t에 뭐 100을 쓴다던가 test1.print2를 호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스태틱 메서드에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난 스태틱 멤버를 액세스할 수 없는가? 이것은 뭐 어떤 규칙으로 여러분이 외우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냥 스태틱 멤버라는 게 뭔지를 알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태틱 멤버는 그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태틱 메서드에서 그냥 액세스하면 되는데, 다른 클래스에 속한 스태틱 멤버는 어떻게 액세스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뭐 다른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하죠. 여기 이 클래스 테스트, 우리가 다른 클래스를 제가 미리 만들어 뒀는데 테스트라는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테스트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객체 이름을 test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est1.t에 10 이렇게 쓰는 건, 자, 이게 원래 제가 작성했던, 자, 지금 하나의 테스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test1.t에 10을 쓰고 test1.s에 100을 쓰고 test1.print1을 호출하고 test1.print2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요 첫 번째 라인과 이 마지막 라인은 뭐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죠. 왜냐하면 t랑 print2는 어차피 객체 멤버니까, test1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 안에 있는 멤버니까 test1.t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줄은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s라는 것은 객체 멤버가 아니라 클래스 멤버죠. 그러니까 test1이라는 객체 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 제가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s는 여기에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있지, 이 new test1, 이 test1이라는 객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다른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태틱 멤버를 액세스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바 컴파일러가 좀 엄격하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컴파일 오류로 처리를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뭐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용적이어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만 있을 뿐이지 이걸 오류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s는 스태틱 멤버니까 얘의 소속은 test1이라는 객체가 아니라 test라는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클래스 이름 .s 이렇게 액세스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test.print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슬라이드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테스트 객체를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서 new test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test2.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지금 이 코드의 의도는 뭐냐면, test 1.print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었는데, 자, 한번 코드를 따라가 보죠. 테스트 1 객체를 만든 다음에 test 1.t는 10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test 1.print2를 하면, 그러면 자, 좀 원래대로 얘를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print1은 s를 출력하고 print2는 그냥 t만 출력하도록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우리가 test1 객체를 만들고 test1.t에다가 10을 쓰고 test1.print2를 하면, 이게 이제 print2가 t의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test1 객체 안에 있는 t의 값은 당연히 10이겠죠. 그래서 t equal 10이라고 출력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test2 객체를 또 새로 만들었죠. test2 객체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test2.print2를 했습니다. 다시 t의 값을 출력하는데, 이 t의 값은 test2 안에 있는 t의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test1의 t의 값은 10으로 바꾸었지만 test2 안에 있는 t 값은 바꾼 적이 없으니까 그냥 t equal 0,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t의 초기 값이 0이니까 이렇게 0이 출력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s를 보면, 여기서 test1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test.s에다가 100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 test.print1을 하면, 자,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제가 이것은 좀 설명이 약간 꼬였네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이 좋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t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s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test1 객체를 만든 다음에 test1.s를 100으로 지금 만들어줬죠. 그리고 test2 객체를 만든 다음에 test2의 s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test2.s를 출력을 했는데 s가 100이 출력이 됐죠. 그러니까 t는 test2.t는 0인데 test2.s는 왜 100이냐? 이건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s는 각각의 객체마다 따로따로 있는 멤버가 아니라 그냥 이 클래스 전체의 이 클래스에 속한 멤버니까, 맨 처음에 내가 그게 test1이 됐던 test2가 됐던 하여간 s의 값을 100으로 여기서 만들어주면 test2.s도 그냥 10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면 오히려 혼란만 이렇게 일으키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별로 혼란스럽지 않죠. 이 test.s나 여기에서 출력하는 test.s가 어차피 동일한 변수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니까. 자, 그래서 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멤버여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S의 값을 100으로 바꾸면 언제 액세스 하더라도 100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금방 한 얘기가 이제 요 얘기입니다. 다른 클래스에 속한 스태틱 멤버는 이게 non 스태틱 멤버를 액세스할 때는 그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 점 멤버 이렇게 액세스하지만, 스태틱 멤버를 액세스할 때는 그냥 그 클래스 이름 점 스태틱 멤버 이렇게 액세스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스태틱 메서드와 필드의 용도는 이라는 질문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스태틱 메서드나 스태틱 필드를 이제 꽤 종종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은 이 메인 메서드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는 반드시 스태틱이어야만 하는 거고, 다른 모든 경우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스태틱 멤버의 용도는 첫 번째는 이제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는 반드시 스태틱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몇 가지 용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그 상수값 같은 걸 우리가 정의할 때, 예를 들면 이제 math.py가 뭐 3.141592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파이 값 같은 거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그냥 어딘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 파이 값을 모든 객체가 따로따로 저장하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디 있어도 사실 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어차피 3.1415이라는 하나의 상수 값이니까 그냥 프로그램 전체 그냥 어디 한 군데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객체 안에다가 우리가 이 파이 값을 따로따로 넣어둘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수 값들은 스태틱 멤버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math.py, 자바에서는 여러분이 대문자로 시작한 math.py 하면 이게 파이 값이 되는데, 이게 이제 math라는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math라는 클래스 안에 py라는 스태틱 멤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데이터 필드 중에 스태틱 필드에 대한 예이고, 그 다음에 메서드들 중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기능만으로 정의되는 메서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학 함수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ABS, 이게 이제 절대값 구하는 건데, 이 절대값을 구하는 이 함수는 이게 어떤 객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객체 안에 들어가 있든 이 함수는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값이 뭐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함수가 하는 일이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멤버나 다른 데이터 필드랑은 완전히 독립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객체 안에다가 이렇게 객체 안에 넣어둔다는 얘기는 이제 객체가 여러 개가 되면 그 객체마다 따로따로 이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학 함수들, 즉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 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니까 그 객체 안에 있는 다른 멤버의 값에 완전히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런 수학 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태틱 멤버로 만드는 게 훨씬 낫겠죠. 물론 이런 건 이제 반드시 스태틱 멤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메인 메서드랑은 달리 반드시 스태틱 멤버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스태틱 멤버가 아니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SQRT는 이제 루트 계산하는 함수인데, 이런 수학 함수들은 뭐 그냥 어디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수학 함수들을 각각의 객체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고, 그래서 자바에서는 math.abs, math.sqrt, 그러니까 이 math라는 게 지금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스태틱 멤버로 만듭니다. 이 스태틱 멤버를 좀 그러니까 영리하게 이렇게 좀, 그리고 능숙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이제 약간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물론 당연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이런 그 문법들이 그러니까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약간 의식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으냐면,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를 최소화해서 오직 프로그램 전체에서 오직 메인 메서드만 스태틱이 되도록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이제 해보면 여러분이 스태틱과 관련된 문법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자바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이래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꼭 항상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약간 교육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메인 메서드는 어차피 스태틱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메인 메서드 달랑 하나만 스태틱으로 만들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스태틱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좀 해보면, 그러면 이제 훨씬 금방 여러분이 스태틱과 관련된 문법들에 능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2절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 코드 8이 뭐냐면 다항식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그 다항식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다항식 프로그램이 코드 8이었고, 그 다음에 이 term 3하고 polynomial 3가 이것이 하나의 항, 이것이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는 클래스이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다항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term 3, polynomial 3, 그 다음에 코드 8을 제가 이 섹션 3로 그냥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term 3, polynomial 3, 그 다음에 코드 8은 이름만 코드 11으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코드 11하고 코드 8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지금 어차피 polynomial 3 클래스나 term 3 클래스 안에는 뭐 스태틱 멤버가 전혀 없습니다. 잠깐 이렇게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되돌아가 보면, term 3 클래스는 하나의 항을 표현하는 클래스이고, 그래서 개수와 차수라는 두 개의 데이터 멤버와 간단한 생성자 개수와 차수의 초기값을 받아서 coef와 expo에 저장하는 생성자, 그 다음에 calcterm x, 변수 x의 값을 받아서 이 항의 값을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calcterm, 그 다음 printterm은 이 항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러니까 출력하는 일을 하는 이런 두 개의 멤버 메서드를 가지는 클래스였고, polynomial 3는 이제 하나의 다항식은 그 다항식의 이름, 그러니까 다항식을 이제 f, g, h 뭐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fx냐 gx냐, 그 이름은 하나의 싱글 캐릭터죠. 그 다음에 term들이,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들의 집합이니까 여러 개의 항을 저장하기 위한 항들의 배열 terms, 그 다음에 항의 개수 n terms,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실제로는 이제 얘를 썼습니다. 이 생성자는 이 다항식의 이름만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름을 요 name 필드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의 개수는 0개, 그리고 이제 이 terms가 term들의 배열인데 그 배열을 생성을 여기서 해줬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멤버 메서드를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add term이어서, add term은 이 다항식에 하나의 항을 글자 그대로 더해주는 거, cx의 2승을 이 다항식에 더해주는 일이고, 그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줬고, 이 코드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calc polynomial은 변수 x의 값을 받아서 이 다항식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건데, 다항식의 값이라는 것은 어차피 항들의 값을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코딩을 했고, print polynomial은 이 다항식을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 다항식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은 결국 항들을, 각각의 항들을 화면에 출력하고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를 넣어주면 되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되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 find term은 차수가 2인, 그러니까 이 다항식 안에서 차수가 2인 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는 메서드였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두 클래스를 한번 그냥 살펴본 거고, 이제 코드 11은 그냥 원래 코드 8을 그대로 이제 복사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다 이렇게 find 폴리 n이 다 스태틱입니다. 그리고 왜 얘가 스태틱이어야 되는지를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얘를 만약에 우리가 난 스태틱으로 그냥 바꾸게 되면 이 메인은 스태틱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 n을 액세스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이제 간단한 요령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public void, 실제로 이 메인 함수 안에서 하는 일을 잘 보면 얘는 그냥 사용자로부터 어떤 명령어를 받아서 처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데, non-static 메서드를 만드는데, 이 non-static 메서드의 이름은 물론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되는데,
외에서는 사용자랑 어떤 명령어를 주고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읽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름을 process command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던 내용들을 통째로 이 process command 함수로 옮기고 대신 이 메인에서 process command를 이렇게 호출해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process command 그냥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메인은 static인데 process command는 non-static이니까 따라서 이제 이 process command도 static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바꾼다면 사실은 뭐 원래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이 메인 안에 있던 코드를 내가 process command 함수로 다 옮기고 메인에서 process command 함수를 그냥 호출해 준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뭔가 뭘 바꿨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을 제외한 모든 멤버들을 non-static 멤버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물론 메인은 바꾸면 안 되겠죠. 스태틱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메인은 스태틱인데 프로세스 커맨드는 스태틱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이게 지금 코드 11이죠. 코드 11 타입의 객체. 뭐 이름은 뭐 짓기 나름인데 제가 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app.processCommand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죠. 이제 다 됐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생겼던 건 이 프로세스 커맨드가 non-static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이 메인이 속해 있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 안에 있는 프로세스 커맨드를 호출해 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꾸겠습니다. 기왕이면 얘를 맨 밑에다가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이 메인 함수의 안에서 할 일들을 다 따로 어떤 메서드, non-static 메서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메인 함수는 걔를 이렇게 호출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두 줄, 뭐 한두 줄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하느냐면 이건 사실 그렇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메인 메서드를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뭐 이것은 먼저 이렇게 new code 11 해가지고 code 11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냥 그것 점 process command 이렇게 이제 이것은 약간 뭐 이제 사실 그렇게 좋은 코딩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메인 메서드가 안에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그것 점 실질적으로 어떤 메인의 역할을 하는 non-static 메서드를 따로 하나 만든 다음에 걔를 호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메인 메서드를 아주 간단하고 추상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메인을 제외한 어떤 것도 스태틱으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다 non-static으로 만들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던가 이게 꼭 더 좋다던가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이 스태틱과 난스태틱에 대한 혼란을 이렇게 최소로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